인도네시아와의 F-15EX 파트너십은 더 이상 활성 상태가 아닙니다. 이 한 문장이 무려 20조 원, 정확히 말하면 14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날려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가 트럼프의 레드라인을 밟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언론이 인도네시아가 복지 정책을 강화하면서 경제가 어려워졌고 국가에 돈이 없어져서 전투기 살 여력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그게 진짜 이유였다면 미국이 이렇게까지 칼같이 끊었을까요? 돈이 부족하면 할부를 제한하면 되잖아요. 리스 조건을 바꿔주면 되잖아요. 방산 거래에서 그런 거 흔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협상 테이블 자체를 엎어버렸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충격적인 거래 파기 뒤에 숨겨진 세 가지 배신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2025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100일을 앞두고 대대적인 관세 폭탄을 선언합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요. 인도네시아가 받은 관세율은 32%였어요.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감이 잘 안 오시죠? 같은 동남아 나라들이랑 비교해 볼게요. 베트남 46%, 태국 36%, 말레이시아 24%, 인도네시아 32%. 베트남보다는 낫네?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요, 아닙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원가 100만 원짜리 운동화가 있어요. 원래는 관세 5에서 10% 붙어서 110만 원쯤에 팔 수 있었거든요. 근데 32%가 붙으면 132만 원이 돼버려요. 그래도 베트남 146만 원보다는 싸잖아. 맞아요. 근데 문제는 베트남이 아니에요. 멕시코예요. 멕시코는 USMCA라는 자유무역 협정 덕분에 미국에 들어갈 때 관세가 거의 0%거든요. 멕시코에서 만든 같은 운동화는 그냥 100만 원에 팔리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132만 원, 멕시코 100만 원. 똑같은 품질이면 뭘 사겠어요? 당연히 100만 원짜리 사죠. 이게 관세의 무서움입니다. 하루아침에 가격 경쟁력이 완전히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인도네시아가 미국에 뭘 팔았길래 이게 큰 문제가 되느냐? 2024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대미 수출액이 약 280억 달러, 한화로 40조 원 정도입니다. 의류, 섬유가 90억 달러로 가장 많고 신발류 60억, 니켈 같은 광물 40억, 고무, 플라스틱 30억, 전자부품 25억 달러예요. 제조업 제품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런 제품들이 가격 경쟁력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인도네시아 공장 비싸졌네. 다른 데로 옮기자 이러겠죠. 실제로 2025년 하반기부터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빼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공포 그 자체였어요. 수출이 막히면 공장이 문 닫고, 공장이 문 닫으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일자리가 사라지면 경제가 망가지잖아요. GDP의 15% 정도가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인데 그 수출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뭔가 대응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단순히 무역 적자 때문에 트럼프가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중국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관세 세탁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영어로는 테리프 런더링 아니면 트랜스쉽먼트라고도 해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중국에서 만든 제품에는 미국 관세가 어마어마하게 붙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중국산 제품 평균 관세율이 무려 145%까지 올라갔거든요. 100만 원짜리 중국산 제품이 미국에 도착하면 245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 미국 시장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 기업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꼼수를 썼습니다. 중국에서 거의 완성된 제품을 인도네시아로 보낸다. 인도네시아에서 라벨 붙이기, 포장하기 정도로 아주 살짝만 가공한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원산지 증명서를 받는다. 미국에 수출한다. 이렇게 하면 145% 관세 대신 32% 관세만 내면 되거든요. 113%포인트나 아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세 세탁입니다. 더러운 중국산 라벨을 인도네시아라는 세탁기에 넣어서 깨끗하게 빨아버리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는 이걸 눈치챘어요.
미국 세관 국경 보호청이 2024년부터 집중 단속을 시작했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오는 제품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중국산이라는 증거가 나온 거예요. 특히 태양광 패널, 전자부품, 알루미늄 제품 쪽에서 의심스러운 사례가 많이 적발됐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중국의 뒷문 역할을 하고 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중국 포위망에 구멍이 뚫린 거니까. 트럼프의 대중국 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중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켜라. 중국과 직접 거래하는 것도 맞고, 중국 제품이 우회해서 들어오는 것도 맞고,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맞고, 그렇게 해서 중국의 기술 발전을 늦추고 제조업 기반을 약화시키려는 거죠. 근데 인도네시아가 그 포위망의 약한 고리가 된 거예요. 트럼프는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뒷문을 열어주는 나라는 적으로 간주하겠다. 32%라는 관세는 그 경고의 시작이었을 뿐이에요. 자, 이제 인도네시아가 가진 카드를 볼까요? 인도네시아에는 무기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니켈입니다. 여러분, 니켈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전기차 배터리에 니켈이 들어가요. 특히 고성능 배터리일수록 니켈 함량이 높습니다. 테슬라 모델 S의 배터리 니켈 함량 80% 이상이에요. 그래서 니켈을 21세기의 석유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인도네시아가 세계 니켈 매장량의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약 21%,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니켈 생산량은요, 전 세계의 약 50%, 세계 니켈 절반이 인도네시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인도네시아가 니켈 줄까 말까로 전 세계를 쥐락펴락할 수 있을 것 같죠? 인도네시아 정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2020년 인도네시아는 니켈 원석 수출 금지를 선언합니다. 니켈 원석 그냥 가져가지 마. 인도네시아에 공장 지어서 가공해서 가져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볼게요. 원래 테슬라가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원석을 사서 미국으로 가져가서 배터리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테슬라가 인도네시아에 배터리 공장을 짓든지 아니면 인도네시아 회사가 가공한 니켈 제품을 사든지 해야 하는 거죠. 우리 자원으로 우리가 돈 벌겠다. 이게 자원민족주의예요. 똑똑한 전략처럼 보이죠. 근데 트럼프가 이걸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트럼프는 이걸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고 규정했어요. 야, 니네 니켈 팔면서 원석은 안 팔고 가공품만 팔아? 그건 시장 조작이야.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 금지가 WTO 규정 위반이라며 소송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더 직접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관세 더 올려. 인도네시아산 니켈 가공품에 추가 관세를 때리고 전체 관세율도 32%에서 34%로 올려버렸어요.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원 무기화? 그거 누가 만든 건지 알아? 우리가 관세라는 더 큰 무기가 있어. 여기서 인도네시아의 자원 카드는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왜냐고요? 니켈 가공품을 미국에 팔 수 없으면 인도네시아가 아무리 니켈을 많이 가져도 소용없거든요. 사줄 사람이 없으면 자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니켈 가격은 2022년 톤당 10만 달러를 찍은 뒤 계속 내려갔어요. 2025년에는 톤당 15,000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자원 무기화 전략은 처참하게 실패한 거예요. 자, 이제 인도네시아는 궁지에 몰립니다. 관세 32에서 34%면 미국 수출이 사실상 막히는 거고 니켈 카드도 안 먹히고 제조업체들은 떠나려 하고 인도네시아 GDP의 약 15%가 수출에 의존하는데 그 수출길이 막히면 경제가 망가지는 거죠. 결국 인도네시아는 백기를 들어요. 협상하겠습니다. 2025년 7월 미국과 인도네시아 간 협상이 진행됩니다. 인도네시아가 제시한 조건은 미국산 제품, 특히 보잉 항공기 대규모 구매, 니켈 수출 제한 완화 검토,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미국 기업 투자 유치 확대. 그리고 나온 결과가 뭐였냐면요. 관세율을 34%에서 19%로 낮추는 대신 인도네시아가 미국 제품 140억 달러어치를 사기로 한 거예요. 140억 달러. 하나로 약 20조 원입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게 뭐였을까요? 보잉 전투기와 여객기, F-15EX 전투기 24대, 약 50억 달러, 한화 7조 원,
보잉 787 드림라이너 등 여객기 약 90억 달러, 한화 13조 원, 합치면 140억 달러.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조공이에요. 관세 깎아달라고 20조 원어치 물건을 사겠다고 한 거. 굴욕적이죠. 근데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 트럼프에게 이 거래는 안보 동맹 강화가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상업적 거래였습니다. 트럼프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보잉을 살려야 해. 미국 일자리를 지켜야 해. 맞아요. 보잉이 2023년에서 2024년에 엄청난 위기를 겪었거든요. 품질 문제, 파업, 재정 위기, 보잉 주가가 반토막 났었어요. 트럼프 입장에서 인도네시아의 20조 원 주문은 보잉 구출 작전이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전투기는 안보 자산이 아니라 무역 적자를 메울 고가의 상품이었던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복선이 깔립니다.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사람이에요. 미국 우선주의. 그런데 F-15EX를 인도네시아에 팔면서 동시에 뭘 했냐면요. 미 공군 F-15EX 물량을 대폭 늘렸어요. 2025년 국방 예산에서 F-15EX 추가 도입을 확정했거든요. 원래 미 공군은 F-15EX를 총 104대 도입할 계획이었는데 트럼프가 이걸 150대 이상으로 늘려버렸어요. 문제가 뭐냐면요. 보잉의 F-15EX 생산 능력이 연간 최대 20에서 24대예요. 그러니까 미 공군 물량만 해도 6년에서 7년 이상 풀가동해야 채울 수 있는 거죠. 거기다 인도네시아 24대,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등 기존 수출 계약까지 있으면 생산 라인이 완전히 포화됩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잖아요. 미 공군 물량 대 인도네시아 수출 물량. 트럼프가 뭘 선택했을까요? 당연히 미 공군이죠. 트럼프의 논리는 간단했어요. 미국 전투기를 미국 공군에게 먼저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인도네시아 물량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납기 지연이 예상되고 계약 조건 재협상 얘기가 나오고 근데 이건 아직 결정타가 아니었어요. 인도네시아가 진짜 큰 실수를 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거래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2025년 10월 인도네시아가 폭탄 발표를 합니다. 중국산 J-20C 전투기 42대를 도입하겠. 규모 약 90억 달러, 한화로 13조 원 정도.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는 다양한 국가와 협력해야 한다. 한 나라에 의존하면 안 된다. J-20C는 가성비가 좋고 중국이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 합리적으로 들리죠. 근데요, 이건 트럼프의 레드라인을 정면으로 밟은 겁니다. 레드라인이 뭐냐고요? 외교에서 레드라인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의미해요. 이걸 넘으면 상대방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경고인 거죠.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에서 레드라인은 명확했어요. 동맹국이든 파트너든 중국 무기를 사면 미국 무기는 없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현대 전쟁에서 무기는 혼자 싸우지 않아요.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싸웁니다. 예를 들어 F-15EX는 미국의 위성, 에이웍스 조기 경보기, 이지스 함정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요. 적기가 저기 있다. 미사일 쏴라. 회피해라. 이런 정보가 초단위로 오가는 거죠. 이게 전술 데이터 링크예요. 근데 인도네시아가 중국 전투기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전투기에는 중국식 데이터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게 미국 시스템과 당연히 호환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미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기술 유출이에요. 인도네시아가 F-15EX도 갖고 J-10C도 갖는다? 그럼 인도네시아 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두 시스템을 다 접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미국 기술이 중국으로 새어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직접적인 스파이 활동이 아니더라도 중국이 인도네시아를 통해 미국 무기의 성능 정보, 레이더 특성, 전술 운용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미국 입장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비슷한 사례로 터키가 있죠. 터키가 러시아제 S-400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미국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세요? F-35 프로그램에서 완전히 배제시켜버렸어요. 터키는 F-35를 100대 이상 살 계획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날아간 거죠. 심지어 터키가 F-35 개발에 이미 투자한 수십억 달러도 그냥 묶여버렸어요. 트럼프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무기를 사는 나라는 미국의 파트너가 아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전례를 알았을 텐데 왜 J10C를 선택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 돈입니다. J10C는 F-15EX보다 훨씬 쌌어요. F-15EX 한 대 가격이 약 1억 2천만 달러, J10C는 약 5천만 달러, 절반도 안 되는 겁니다. 42대 도입 비용이 약 90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같은 돈으로 F-15EX는 30대도 못 사거든요. 둘째, 납기예요. 미국의 F-15EX는 앞서 말했듯이 생산 라인이 포화 상태였어요. 인도네시아가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했던 거죠. 중국은 빨리 줄게 라고 했어요. 셋째, 정치적 자존심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굴욕적인 조공을 바치고 관세를 깎아달라고 했잖아요. 국내에서 비판 여론이 있었어요. 우리가 왜 미국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J10C 도입은 국내 여론에 우리는 미국 말만 듣는 나라가 아니야 라고 보여주는 효과도 있었던 거죠. 근데요, 이건 완전한 오판이었습니다. J10C 도입 발표가 나자마자 미국 내에서 폭풍이 불었어요. 미 국방부, 국무부, 의회 모두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F-15EX를 팔면 안 된다. 특히 미 상원에서 강경파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중국 전투기를 사면서 미국 전투기까지 달라고? 미쳤나? 인도네시아에 들어간 미국 기술이 중국으로 새어나가면 누가 책임질 건데 이건 안보 문제야, 돈 문제가 아니야.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호구 취급 받는 거예요. 인도네시아가 뭘 한 거냐면요. 미국에 관세 깎아주세요 하면서 20조 원 구매 약속했는데 관세 깎아주니까 중국 무기 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미국 전투기도 계속 사겠다고 언플했죠. 이게 뭐예요? 양다리예요. 미국 물건도 사고 중국 물건도 사고 좋은 건 다 취하겠다? 트럼프는 이걸 배신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관세 깎아준 게 중국 무기 사라고 깎아준 거냐? 2026년 1월 말 미 국무부는 F-15EX 수출 허가 검토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합니다. 외교적 언어로 포장했지만 의미는 명확했어요. 인도네시아에 F-15 안 팔아. 그리고 2026년 2월 3일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보잉 부사장이 공식 확인합니다. 인도네시아와의 F-15EX 파트너십은 더 이상 활성 상태가 아닙니다. 20조 원 거래 그냥 끝났어요. 아니 끝난 게 아니라 미국이 차버린 거예요. 돈 안 받겠다는 거죠. 이 정도면 트럼프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느껴지시죠?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인도네시아는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줄타기를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냉전 시대에는 비동맹 노선이 가능했어요. 미국 편도 소련 편도 아닌 중립, 인도, 인도네시아, 이집트 같은 나라들이 그랬죠. 근데 지금은요, 신냉전 시대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기술,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정면 충돌하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중립은 없다고 못 박았어요. With us or against us. 우리 편이냐 적이냐 양자택일이에요. 인도네시아는 이걸 몰랐던 걸까요? 아니요, 알았을 거예요. 근데 너무 자신을 과대평가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세계 4위 인구 대국이고 아세안 최대 경제국이고 니켈도 있으니까 미국도 우리를 함부로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현실은 미국이 칼을 뽑았어요. 그것도 20조 원을 포기하면서까지. 이건 인도네시아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동시에 전 세계 모든 나라에게 보내는 경고예요. 중국과 가까이 하면 이렇게 된다. 인도네시아는 이제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F-15EX가 날아가 버리니까 다른 데서 전투기를 구해야 하잖아요. 지금 인도네시아가 접촉하고 있는 나라들은 프랑스 라팔, 한국 KF-21 보라매, 스웨덴 그리펜 이렇게 되는데 특히 프랑스 라팔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다고 해요. 프랑스는 미국보다 정치적 조건이 덜 까다롭거든요. 한국 KF-21도 인도네시아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KF-21 개발에 인도네시아가 파트너로 참여하기로 했다가 돈을 안 내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협력할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관세 문제가 있고 니켈 가격은 낮고 제조업체들은 떠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과의 관계가 최악이에요. 프라보어 수비안토 대통령은 2025년 10월 취임 이후 미국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어요.
정상회담 요청을 했는데 미국이 응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 정도면 외교적으로 왕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F-15EX 사태는 단순한 무기거래 파기가 아니에요. 미중 신냉전의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아질 거예요.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어느 나라든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인도네시아가 참 뼈아픈 선례를 보여줬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인도네시아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아니면 미국이 너무 가혹했던 걸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보통의 경제야,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